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크랜 패키지를 이제 릴리즈하고 메인테인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 R 파일을 가지고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 볼까 했는데 그 시간 관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크랜 패키지를 릴리즈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많이 말하자면 그 퇴짜를 많이 맞고 실수를 하고 한 번에 통과를 못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같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의과대학에서 재직하고 있고 성빈센터병원 순환기내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바쁘죠. 그리고 제가 지금 크랜에서 메인테인하는 패키지가 1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패키지가 문북이라는 패키지고 그전에 마이코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로 한번 해봤었는데 억셉트가 됐고 그다음에 문북 패키지를 이 크랜에 릴리즈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는 web-r.org라고 하는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은 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출판과 크랜 등록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논문 중에 하나인데 논문을 보면 제일 먼저 제목이 있고 앱스트랙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는 경우는 쓰다 보면 나중에 이 논문 제목하고 앱스트랙트보다는 내용에 치중해서 쓰게 되는데 논문 심사를 하게 되면 내용을 자세히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타이틀하고 앱스트랙트입니다. 크랜 패키지는 어떠냐? 크랜 패키지는 이제 디스크립션 파일이 있는데 디스크립션에 보면 이게 제일 먼저 타이틀이 있고 타이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R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R 코드에서 에러가 나는지 다큐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는 이 크랜 그 체크를 하게 되면 오토매틱하게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 크랜 패키지를 억셉트할 거냐 심사할 때는 주로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R 패키지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만든 R 펑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R 펑션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R 펑션에 따르는 다큐멘트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패키지로 만들어지고 억셉트가 되기 때문에 R 코드를 만들고 패키지를 만드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 패키지를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 디렉토리가 생기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R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내가 만든 R 파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록시젠2 문법에 맞춰서 다큐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각의 함수를 엑스포트 할 거냐 아니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임포트한 것들은 네임스페이스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드미 파일을 설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디스크립션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R 패키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뉴얼은 크랜에 있는 이 라이팅 R 익스텐전이라고 하는 게 이 교과서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들리 위컴이 만든 이 헤들리 위컴이 쓴 R 패키지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마스터링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인 R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코세라의 최근 빌딩 R 패키지라고 하는 이 코스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만든 패키지는 마이코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었는데 이때 이 패키지는 굉장히 단순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뉴메리컬한 컬럼에 있어서 상관관계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COR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리스 같은 이
데이터를 COR 하면은 에러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페시스라고 하는 이 팩터로 된 칼럼이 있는데 그것은 뉴메릭 칼럼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 상관 분석은 이 R 값만 나오지 이 회귀 분석에서 볼 수 있는 슬로프하고 인터셉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냥 어떤 마이코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쓰면 이 중에 누메릭 필드만 추출해서 R 값과 P 값과 회귀 분석에서 보이는 슬로프하고 이 인터셉트를 추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플롯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페어 플롯이라든가 패러럴 플롯을 그려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그냥 S3 오브젝트를 하나 정의해서 만들었고 이걸 릴리즈하기 전에는 체크윈, 이 당시에는 체크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빌드윈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이 윈도우즈 기계에서 잘 돌아가는지 평가를 해서 이메일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은 체크 R허브라고 해서 체크 R허브를 하게 되면 R허브에 있는 리눅스 기계에서 이 패키지를 설치해보고 에러가 있는지 점검해서 다시 이메일로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에서 아무 에러가 없게 되면 패키지를 서브미션하게 되는데 패키지를 서브미션하게 되면 이메일이 바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패키지를 올렸는데 네가 진짜 한 게 맞느냐 컨펌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이메일이 오고 내 패키지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OK를 누르면 되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든 패키지 타이틀을 보면 Automatic Correlation and Regression Test in a Data Frame 이렇게 썼고요. 디스크립션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건 퇴짜를 놨는데 그래서 이 리플라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타이틀은 반드시 타이틀 케이스를 써라. 타이틀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각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오토매틱 코릴레이션이면 C는 대문자, AND는 이거는 대문자로 할 필요가 없고 리그레션을 대문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데이터 점 프레임이 아니라 이 데이터 한 칸 띄고 프레임을 써라.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뉴메릭 필드를 테스트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필드가 없고 칼럼만 있다. 이거를 고쳐서 보내라. 이런 리플라이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고쳐서 보냈죠. 어떻게 고쳤냐면 이 타이틀 케이스를 했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 칸 떼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데이터 프레임이 필드가 아니라 칼럼이라고 고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틀렸죠. 그래서 뭐라고 틀렸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F도 대문자로 써라 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서 보냈죠.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서 같이 보냈더니 그 다음에 onCred now 이렇게 리플라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패키지 등록에. 그래서 두 번째 패키지는 문북이라고 하는 패키지였는데 이 처음에는 문북이라고 하는 패키지 가 아니고 마이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이테스트라고 해서 패키지를 보냈는데 이 마이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가 뭐냐면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은 문북으로 돼 있는데 이 문북이라고 하는 패키지에는 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에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을 가진 환자 857명 데이터가 각각에 이렇게 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학 논문을 쓸 때는 되게 어떤 논문을 많이 쓰냐면 이제 이런 보게 되면 각각의 환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군을 나눠 가지고 두 군이든 세 군으로 나눠서 각각의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이렇게 카이스퀘어를 하든지 뉴메리컬 베리어블은 뭐 T-테스트를 하든지 군이 3개 있으면 아노바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디스크립티브 스타티스틱스를 썸머리하는 표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해주는 패키지를 제가 만든 거였는데 이런 식이죠. 마이 테이블에서 여기서 성별로 구분한 이 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쳐주게 되면
이 성별로 구분한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군인 경우고, 이게 진단명 같은 경우는 세 개니까 이거를 dx 이렇게 쓰면 세 군으로 구분한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군을 두 가지 변수를 써서 섹스하고 dx로 군을 구별을 하면 표가 이중표가 나옵니다. 이중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런 식이죠. 남자, 여자를 크게 두 개로 만들고 각각의 남자에 대해서 진단명 3개, 여자에 대해서 진단명 3개 이런 식의 표를 그려주는데, 이런 식의 표를 일일이 디스크리티브 스타티스틱스를 돌려서 표를 만들려면 몇 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자동화해서 한 번에 하려고 이제 함수를 만들고, 처음에는 이것을 myTest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썼고 myTest라고 하는 패키지로 크레인에 서브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에 서브미션을 했죠. 그리고 제목은 디스크리티브 스타티스틱을 썸머리한 테이블을 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보냈는데 이 리플라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왜 테스트냐, 이것은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고 테스트가 아니다, 검정이 아니고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밑에는 프로듀스 테이블이라고 썼는데 이건 문법적인 문제죠. 프로듀서 테이블 또는 프로듀스 테이블즈라고 써야죠. 그래서 영어 좀 제대로 똑바로 써라 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메이커 테이블이나 메이커 테이블즈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너 국민학교도 안 다녔냐 이런 얘기죠. 영어 제대로 못 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쳤습니다. 그래서 썼고 정관사 제대로 썼고 해서 다시 보냈죠.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마이 테스트가 아니라 이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이라고 해서 마이 테이블이라고 함수 이름하고 패키지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리플라이가 뭐라고 하냐면 produce table for descriptive statistics easily 이렇게 보냈더니, 사실에 근거해서 써라. easily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네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테이블 오브가 포가 아니라 테이블 오브라고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asily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주관적인 말이니까 빼라. 그 다음에 위와 같은 비슷한 기능이 있는 패키지가 테이블 1, HMI, 미셀러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왜 이런 패키지가 또 필요하냐라고 썼어요. 리플라이가 왔어요. 좀 크리틱하죠. 이 말도 사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크레인에 있는 패키지 중에 이지 아너바, 이즈 뭐 이런 이지일리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지 GLM 이런 패키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쳤습니다. 고쳤고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왜 이 패키지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패키지는 이 다른 테이블하고 달리 여러 변수를 이용해서 컴바인드 테이블을 만드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장점을 주장을 해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네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썼고, 문법도 틀렸고, 네가 마이 테이블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이는 네 입장에서, 저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이지만 이거는 내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크레인 패키지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게 아니라 네 저자 건데 왜 마이 테이블이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말장난인 것 같고 시비를 거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시 패키지를 해서 뭐 주절해서 뭐 컴바인 테이블 하는데 굉장히 좋고, 뭐 이 문법도 고쳐서 다시 보냈더니 뭐라고 썼냐면, 왜 이것을 마이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얘기하라 그랬는데 넌 무시했다. 그리고 마이는 오쏘의 마이지 내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것을 너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너가 이런 걸 설명을 안 하고 자꾸 크레인에 보내는 것은 크레인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더 이상 서브미션은
고려를 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16일에 이걸 받았는데 이 당시에 제가 이 패키지를 만들고 이 패키지를 근거로 의학 논문 작성을 위한 알통기와 그래프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가 크랜에 등록이 안 되면 책을 다시 써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크랜 말고 GitHub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보니까 다른 패키지들 보니까 뭐 누가 쓴 책에 있는 펑션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문북이라고 썼고 문건웅이 쓴 책에 있는 함수하고 데이터 세트를 넣었다. 라고 해서 문건웅이 쓴 책에 있는 함수하고 이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다라고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타이틀 케이스 역시 하라고 썼고 그 다음에 크랜 커멘트 MD 그 다음에 피겨가 이제 매뉴얼 리드미를 쓰면은 피겨라고 하는 디렉터리에 그림을 넣는데 그것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왔죠. 그래서 다시 테스트해서 보냈는데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이 크랜 커멘트 .md랑 피겨를 이 루트 디렉토리에 넣긴 넣지만 이것을 r 빌드 이그노라고 하는 히든 파일에 요거는 포함시키지 마라라고 써줘야 되는데 요걸 안 썼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랜 피드백을 무시하는 것은 이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썼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뭐 나는 크랜의 피드백을 무시한 건 아니고 크랜에서 일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알빌드 이그노에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억셉트가 됐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패키지 말 외에 두 번째 패키지를 할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 크랜에서 일하는 몇 사람 중 특히 브라이언 리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톡식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비 걸고 이지 뭐 마이 이런 거 갖고 시비 걸고 통과 안 시켜주려고 해서 굉장히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또 계속 메인테인을 해야 되는데 이 크랜의 패키지를 업데이트할 때는 내가 버그가 발견돼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함수나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또 다른 경우는 디펜던트 패키지가 업데이트되면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크랜의 정책이 바뀐 경우는 업데이트해야 되고 R 버전이 바뀌면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죠. 헤들리 위컴이 제가 만든 지라프 엑스트라라고 하는 패키지가 ggplot를 쓰는데 자기가 ggplot를 업데이트하는데 너가 있는 지라프 엑스트라라고 하는 패키지가 ggplot를 쓰니까 이 문제 없도록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고쳐야지 크랜에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 R 코드에서 리턴을 그냥 쓰기도 하고 리턴하고 가로 열고 닫고를 쓰기도 했는데 이것이 크랜의 팔리시가 바뀌면서 리턴하고 가로 열고 닫고를 안 하고 그냥 리턴 쓴 패키지들은 고쳐라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죠. 그럼 고쳐서 보내줘야 되고 때로는 어떤 내가 디펜던트한 패키지가 문제가 있어서 리버스 디펜던시로 이제 문제를 고쳐라 이러고 하는 이런 경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예제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 패키지를 컴파일하는데 시간이 뭐 몇 분 이상 걸리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don't test라고 하는 거를 써서 요거는 시간 때문에 묶어서 don't test를 하는데 그 don't test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면 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고쳐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크랜 패키지 등록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패키지가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틀렸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 이런 식으로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크랜의 패키지를 유지하려면 사실
상당히 귀찮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패키지를 유지하는 것은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코드를 공유하고자 하게 되면 패키지로 개발해서 GitHub에 놔두는 것보다는 클랜에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경험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